안녕하십니까. 와이런이 TV 이재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방개혁 이대로 좋은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GP철수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제일 첨예하게 맞닥뜨리는 것이 GP입니다. 남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변화의 조짐이 오는 것이 이 GP입니다. 근데 이 GP 철수를 철수 대상을 11개 GP로 해서 철수 지역은 DMZ로 둘레길로 민간 개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 둘레길. 지금 정부가 분단 상황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낭패죠. 기존 운영 GP가 한국이 60개고 북한이 160개입니다. 북한이 무려 100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1개를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60개고 북한이 160개인데 160개 중에 11개 철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0개인데 11개 철수는 엄청난 타격이죠. 이거는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한 대비가 불가합니다. 결국은 최전방의 경기태세를 약화를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적대행위 중지입니다. 비무장지대 40km 이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우리 측 공중정찰 자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북위 장사정포 감시 타격 체제가 그들의 운용은 별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동서의 완충지역 설치입니다. 서해는 덕적도, 동해는 속초, 북한은 서해는 초도, 동해는 통천입니다. 이건 병영도 등 서해 5도의 방어를 제한해버립니다. 북한에 의한 NLL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 우리가 넓은 수역, 약 35km를 양보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한강하구 공동이용입니다. 한강하구 70km 구간을 민간 선박이 자유항행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군이 민간 위장 침투가 가능하고 불법 환적 차단을 제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한미훈련 축소입니다. 즉 한미연합훈련 축소죠. 카리졸브, 독수리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쌍용훈련 등 주요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하거나 유예합니다. 이거는 한미연합 바이태세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의 근본적 약화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군 복무기간의 단축입니다. 이거는 군사력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병사 수 감소로 인한 군 전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됩니다. 해병대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이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이 24개월에서 22개월로, 육군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즉 3개월씩 2개월씩 단축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의 전력 약화는 물론이거니와 군인들이 훈련 숙련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만 해도 지금 완전히 이거는 분단 체제가 아니고 남북한이 대체가 아니고 남북한이 평화 공존하는 그런 시기에 국방개혁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남북한이 자유왕래하고 그야말로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로 갔을 때의 국가의 안보 체제로 봐야죠. 근데 지금이 과연 그렇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을 폐기할 그럴 의사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군사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적인 군사력 저하뿐만 아니라 이미 의식화를 무장 해제하는 겁니다. 북한 관련 표현을 삭제했잖아요. 2018년 국방백서에 북한의 적 표현을 삭제합니다. 킬 체인이나 대량 응징 보복 등의 표현을 삭제합니다. 이건 우리 군인들의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죠. 북한은 움직이지도 않고 북한은 변화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서둘러 다 허리띠를 풀어버립니다. 무장 해제해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북한이 도발해올 수 있다. 정말 하찮은 일로 남북 간의 위기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한다면 병사들이 영내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유로운 군인이 전제에 놨다고 갑자기 전투력이 배가 되겠습니까? 영내 개인 휴대전화는 좋은 점보다 곤란한 점, 어려운 점이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분단 시대의 군인들이 아니죠. 평화 시대의 군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무려 58회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사들에게 완전 평화 시대의 군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평일날 외출 제도를 실시합니다. 5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개인 용무로 외출이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부대 인근 지방에는 장사가 좀 잘 되겠죠. 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좀 생활이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날 공무원처럼
5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외출해버린다. 만약에 그 시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소집을 해야 되는데 노래방에 가 있는지 PC방에 가 있는지 술집에 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연락이 안 되는 군인들 어떻게 소집하겠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가 PC방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다가 비상 연락만 받고 들어온 군인들이 갑자기 전투력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역시 평화시대나 있을 일입니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양심적 병력 거부 허용입니다. 이것도 평화시대나 있을 일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북한 핵을 없애버리고 북한으로부터 어떤 위협도 없을 때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에 가기 싫다, 군에 복무하기 싫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군 생활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비핵화 회담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조치가 과연 옳은 조치인지 검토해 볼 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 정세를 오판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에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천안함 46용사, 연평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호한 장병들의 추모의 날에 어떻게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데 불참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비핵화 시대가 아닌 평화 시대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용사들에 대한 국가의 예의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 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병사들 추모제를 하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모제 제목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병사입니다. 그걸 아주 현수막에 더 크게 써놓고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누구 못지않게 평화를 애호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날 젊은 시절에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오랜 세월 감옥을 살았습니다. 해방 후 최고의 제야단체라고 하는 민통년 전민련에서 민족통일위원장, 조국통일위원장을 했습니다. 남북 간에 범민족 회담을 하자고 판문점으로 가다가 잡혀서 감옥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위협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일방이 위협이 상존하는 한 어느 일방은 긴장을 하고 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땅의 남북이 또다시 유교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 된 나라, 그걸 진정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판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해제에 걸맞은 국방정책을 하려면 비핵화를 이루어내야 되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핵무기 폐기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핵 동결로는 어렵습니다. 북한도 물론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위협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위협 때문에 체제 수호를 위해서 우리는 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을 당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남북 간에 더 이상 또다시 민족 간에 피 흘리는 동족 상잔의 그 비극적인 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한국에 우려되는 핵을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